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77회차 해외축구 총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데파이, 각포, 프림퐁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바이날둠과 베오르스트의 활약 여부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하며 아르나우토비치와 바움가르트너를 활용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백업 자원인 슈미트의 활약도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덜란드는 포백 수비 형태를 단단히 유지하면서 역습을 전개할 때 미드필더 진영에 배치된 패스마스터 시몬스의 매끄러운 빌드업과 날카로운 킬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발빠른 공격수 데파이와 프림퐁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날카로운 수비 후 역습 전개를 오스트리아의 최종 수비진이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덜란드는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전략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공격 루트를 통해 득점을 시도하겠지만 네덜란드의 견고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의 우세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적인 경기 양상을 고려할 때 언더를 예상해봅니다. 프랑스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튀랑, 덴벨레,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지루와 코망의 활약 여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는 3-4-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할 예정이며 지엘린스키, 피용테크, 레반도프스키를 활용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백업 자원인 스비데르스키의 활약 여부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프랑스가 우세한 매치업이긴 하나 프랑스는 메인 공격수 음바페가 코뼈 골절 부상으로 제대로 된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음바페가 이번 경기에 출전하더라도 그의 공격 퍼포먼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프랑스는 그리지만 지루, 덴벨레 등 음바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만 1차전 전후반 90분 경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프랑스 공격진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에서 프랑스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폴란드는 3백을 기반으로 한 수비지향적인 전술을 운영하는 팀으로 프랑스를 상대로 매우 노골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실리 축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전략이 펼쳐진다면 전체적인 경기 양상이 느슨해지고 전후반 90분 동안 경기가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 가능성에 주목해볼 만합니다. 폴란드는 수비를 단단히 하고 실리 축구를 통해 프랑스의 공격을 차단하려 할 것이며 프랑스는 음바페의 부재와 공격진의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예상외로 득점이 적고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글랜드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리 케인, 사카, 주드 벨링엄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구축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갤러거와 와킨스의 활약 여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슬로베니아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할 예정이며 슈퍼라르, 세슈코, 엘스닉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백업 자원인 비포트니크의 활약 여부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데이터적인 수치로 볼 때 잉글랜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실제 전후반 90분 경기력에서는 양팀 모두 수비지향적인 전술을 활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 양상이 매우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잉글랜드와 슬로베니아의 최전방 공격력 역시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잉글랜드는 훌륭한 선수 구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좋은 식재료를 모아놓고 비빔밥을 만드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각 선수들의 개별 역량은 뛰어나지만 팀으로서의 조화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잉글랜드가 축구 종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슬로베니아 역시 수비 지향적인 전술로 잉글랜드의 공격을 차단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경기 흐름은 득점이 적고 경기 속도가 느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에서는 무승부와 언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에 집중하며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득점 기회가 적고 경기 결과가 무승부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덴마크는 3-4-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에릭센, 호일룬, 호이비에르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구축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담스고르의 활약 여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세르비아는 같은 3-4-1-2 포메이션을 사용할 예정이며 타디치, 블라우비치,
미트로비치를 활용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백업 자원인 요비치의 활약 여부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유로 2024에 참가 중인 세르비아와 덴마크의 전후반 90분 경기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덴마크는 호일룬과 에릭센을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이 매우 위협적입니다. 세르비아의 경우 블라호비치와 타디치의 스위칭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양팀 모두 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격 패턴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양팀은 서로가 장군멍군을 주고받는 공방전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덴마크의 공격은 에릭센의 창의적인 패스와 호일룬의 침투력에 의존할 것이며 세르비아는 타디치의 기술과 블라호비치의 결정력을 바탕으로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전술과 상호 견제 속에서 두 팀이 승점 1점씩 나눠 가지는 무승부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양팀의 주축 선수들이 주도하는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무승부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덴마크와 세르비아 모두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 내내 균형을 맞추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